안녕하십니까. 네, 고향설전 제5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그 의정활동 1년 동안 해보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슈가 기억에 남는다. 한 3가지씩 뽑아오셨는데 어떤 이슈를 뽑아오셨는지 궁금해요. 1년간 의정활동. 먼저 의원님 먼저 저부터 첫 번째 할까요? 이슈를. 저는 일단은 좀 소소하지만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었던 제 일처럼 많이 알아봤던 게 있었는데 우리 고봉동에 비닐하우스 화재 사건이 났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고등학생인데 지금 나이가 16살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학생 2명이 거기서 이제 세상을 달리했어요. 그 낮잠을 자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불이 나서.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불이 났는데 소방서에서 왔는데 대충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 2명 발생이라고 하고 먼저 우리 사람을 안 꺼내고 불부터 다 끄고 사람을 꺼낸 거예요. 근데 꺼낼 때 이렇게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있는 유가족 분들은 정말 만약에 제가 입장을 바꿔보면 정말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가셨. 한 명은 그랬고 지금 한 명은 제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속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최근에는 못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저 보도자료도 제가 다 냈었거든요. 내고 언론인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소방서 쪽은 또 저희 시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약간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도 다 가서 그 어머니랑 진짜 막 눈물 흘리시는 분 손잡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참 가슴을 뜨겁게 만들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렇고 다른 이제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지적을 했었고 근데 이게 저희 시의원 1명, 2명이 움직인다고 이 대책이 나오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적 공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중에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사건이기도 하고 좀 여러 사람들이 이런 문제점을 좀 공유하고 실제로 지금 살고 계시다면 조금 한 번 더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번 화재가 나면 비닐하우스는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타버리더라고요. 예. 네. 본인 생명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유독 지난 한 해 동안 고양시에 이렇게 좀 사건, 사고가 좀 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덕양 같은 경우는 저유소, 그 석유공사 저유소 화재 사건도 있었고요. 백석. 네. 네. 온수관 사고로 또 온수관 한 번 더 사고. 돌아가셨죠. 그 돌아가신 분이 또 저희 지역에서 제 지역 풍산동에서 구두빵을 조그만한 데서 하시던 분이셨어요. 제 지역구에서도 그러니까 저유소도 행정구역상으로는 제 지역구이기도 해요. 예. 주민분들은 안 사시지만 그렇고 난 다음에 또 대덕동 쪽에서 또 공장 화재가 있었어요. 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다행히. 그래서 화재 사고들. 예. 고양시에 뭐 크고 작은 사건들이 그 몇 년 사이에 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터미널 앞에 버스 터미널 앞에 포트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무너지는 사건 있잖아요. 도로가 침하되는 사건도 있었고, 뭐 큰 화재 사건도 있었고, 예.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또 가져오신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우리 5회째 주제 1년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하면서 가장 이제 떠올랐던 게 의원 생활 이제 2달째 되던 해인데,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만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금정굴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인데 이게 이제 상임위 심의부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었죠. 근데 금정굴이 먼저 모르실 것 같아서 금정굴 설명. 오히려 저보다 기자님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이제 6.25,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북한군하고 남한군이 이제 북한이 밀고 내려갔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 사건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고양시 그때 거기가 무슨 동이죠? 의원님 지역 아니요, 옆에 탄현동이에요. 탄현동이죠. 탄현동에 있는 야산에서 이제 좌익으로 몰린 주민들이 꽤 많이 돌아가셨어요. 태극 서양당, 선양당, 예. 단.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위령 사업을 시작하자라는 조례가 꽤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었거든요, 고양시에. 그러니까 이런 한국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서 숨진 그 민간 희생자에 대한 그 위령 사업은 사실 고양시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 이렇게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위령 사업의 조례를 준비한 지역이 고양시가 사실 최초였거든요. 전국적으로. 근데 시장은 제일 먼저 했는데 거의 6년 동안 안 됐어요. 그 사이에 다른 지역은 됐습니다. 또 전국의 다른 지역은. 그러면서 이제 여야간 어떤 안보 간의 싸움이 됐었던 거죠. 경쟁의 싸움이 됐었던 건데 그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던 그렇죠. 사건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가장 첫 번째로 이제 기억에 남는 걸로 꼽았던 이유는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우리의 그 한민족의 아픔인 6.25를 기억하는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 사실은 진보 보수의 어떤 이념의 차이 이런 것들을 저희 시의원들이, 이제 특히 초년생이 된 시의원들이 이렇게 극단으로 구분되어서 이렇게 경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가 2달째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극명하게 직접 경험해 보는 거였죠. 그리고 상임위 출석이 저지됐어요. 제가 그때 오신 보훈단체분들 때문에 감금 아닌 감금이 돼서 저희 정족수가 안 돼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됐었는데, 그것도 사실 좀 충격이었거든요. 이렇게 시의회에 시민분들이 오셔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도, 그리고 그 옆에 조윤숙 위원장님 방에 또 그 유가족분들이 단체로 가셔서 거의 거기서는 이렇게 고성이 오고 가셨어요. 네. 제가 이제 거기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미망인 분들이 막 목 놓아 오시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저 군 출신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어떤 안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7년간 군복무하면서 누구보다도 투철한 사람인데, 이 금정굴 위령 사업에 관련해서 이것을 추모하자라고 하는 조례에서 이렇게 이념적 반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 어르신 분들의 눈물 이런 것들도 좀 개인적으로 좀 울림이 있었고요. 6년 동안 안 됐던 이유가 이제 당내 싸움도, 당끼리의 싸움도 있었는데, 보훈단체가 민주당 의원들을 이제 좀 회유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강압적으로, 좀 다가가기도 하고 해서 중간에 계속 되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의회를 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조례 그렇죠. 통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6년 가까이 이렇게 계류되고 보류되고. 그렇게 계속 논란이었던 거에서 이런 조금만 한 템포만 쉬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이게 너무 급했다. 이게 물론 이제 제가 만약에 민주당 의원님 입장이었다면 이때까지 계속 추진하고 싶었던 사업인데 이제 인원수 때문에 못 해왔던 걸 이제 딱 그 조건이 충족이 됐으니 하시는 건 뭐 저도 그게 시민분들께서 선택을 하신 부분이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조금 한 테프만 쉬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조금 대화를 하고. 네. 어차피 그분들도 사실은 고령자시고 그러면 다 아시거든요. 이제 이렇게 지금 민주당 의원님이 21분이라면 이게 충분히 그냥 통과된다는 것도 그분들은 다 알고 계셔. 근데 조금 한 테프만 우리가 또 싸울 때도 그렇잖아요. 하고 잠깐 또 쉬었다가 또 만나면은 화가 또 그만큼 안 나잖아요. 그런 건 조금 그런 거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훈단체 분들이랑 좀 대화를 했었으면 좋았겠다. 어차피 통과되는 거.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는 그때도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의회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근데 어디까지 그 관심의 도가 어디까지여야 되는지, 즉 방에서 못 나오게 상임위를 못 열게 이렇게 감금까지 해야 되는 수준을 용인해야 될지,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사건으로는 어떤 그 서명을 하게끔 이 조례는 나는 각서죠. 각서를 쓰는 시의원도 있었어요. 어떤 강압에 못 이겨가지고. 맞아요. 예,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시민분들이 시의회에 찾아오셔서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각서를 쓰게 만든다. 이것도 너무 도가 지나친 건 아닌지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초창기였죠. 그렇죠. 네. 다 저는 초반에 우리 때까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다 선배 의원님들에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선배 책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자마자도 이 팔 때도 그럴 것이다라는 의식으로 일단은 바로 접근하신 거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상기신 도시뿐만 아니라 뭐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거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그런데 이 좀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젠틀하게 품위 있게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사회적 합의가 조금 더 그런 잘 되게 하는데 우리 8대 의회가 조금이라도 예.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로 대화를 하면 되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물리력을 통해서 시의회에서까지 한다는 것은 좀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면서도 한편으로 좀 저희들한테 이제 고민과 교훈을 던진 게 조례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신 건데 이게 우리의 결정이 시민의 삶에 가치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직접적으로 좀 느낀 거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시기로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만큼 시민들은 또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판단을 내려주는 또 자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시의원이라는 게. 예, 각자 이슈 하나씩 말씀하셨는데 정윤 의원. 이번 제 차례인가요? 예, 정윤 의원님 하나 더 말씀하시죠. 분위기를 좀 바꿀까요? 아까 조금 저도 이제 좀 약간 돌아가신 얘기하고 또 좀 약간 무거운 주제였으니까 네. 저는 이제 민주당 약간 정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국당 의원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민주당 그렇죠. 단어만 정현 의원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가 위축돼가지고 저 얼굴이 약간 펴는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도대체. 민주당의 최초 제조기. 여기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제초기 아니고 제조기. 네. 최초 제조기. 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초를 뭘 많이 했다? 이번에 유독 이번 의회는 최초가 많았어요. 최근에 보면 뭐 시정 질문 파행. 뭐 이것도 사실 최초였고. 시정 질문을 단어 선택을 스스로 조금 이쁘게 해주시면 안 되나? 시정 질문 무산. 네. 그 다음에. 나쁘게 얘기하면 포기. 네, 포기. 뭐 여러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뭐처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최초가 뭐가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 뭐 개원하자마자 조례도 있었죠. 뭐 평화준비위원회 이게 인수위. 그러니까 첫날 조례 통과가 최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초선 의원이 그렇게 많은데 처음 열자마자 조례를 통과했죠. 전 조례가 제대로 뭔지도 그러니까 모르는데 놀랬죠. 원 구성이 되자마자 그날 그냥 조례를 통과시켜 버렸다. 네. 요건 최초다. 네. 고양시에서. 그것도 최초죠. 그다음에 상임위. 예를 들면 의장, 상임위원장 뭐 등등 전부 다 민주당 의원님이 가져가셨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숫자에 비례하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이제 의회 운영위원회가 전부 민주당 의원님이시라는 거. 이것도 최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에서 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는 그 부의장 자리를 빼고는 다 민주당이 가져갔죠. 사실 부의장은 중요한 자리라고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장의 역할을 의장이 혹시라도 어떤 6.25 부의장이 들으면 섭섭하시겠네.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게 의장의 혹시 모를 그런 것들 대비한 자리지 어떤 뭐 결정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예.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요거는 저희가 최초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뭐 피켓팅, 피켓팅은 최초로 하셨죠. 네, 피켓팅. 본회의장에서 피켓팅. 네,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조금 더 폭넓게 보자면 우리 고양시의 장관이 2분이나 계시고 이런 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역 뭐 최초인 것 같고 시의회 최초는 아니고 네, 시의회 최초는 아니죠. 지역의 민주당에서 최초로. 네, 그다음에 뭐 또 의회 걸로 또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건 또 그것도 있네요. 조직 개편. 이게 이재준 시장님이 조직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예. 딱 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안 돼! 해버린. 그래서 시장님이 최초로 그냥 집에 가버리셨어요. 회의하고 있는데. 정말 최초가 많습니다. 1년 회고예요? 아니면 오늘 싸우잖아요. 아, 네. 지금. 어쨌든 요런 정확히 합시다, 지금. 그리고 이거 페널티 주셔야 돼요. 왜냐면 한 건을 지금 돌아보면서 하나를 얘기하는데 모둠으로 지금 다 묶었어요. 지금 굉장히 전략이 좋아요. 세트로. 이건 반칙이지. 역시 예리하신 게 이 전략을 바로 간파하시네요. 이건 모둠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좀 이제 최초의 것들이 좀 많았다. 물론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물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 시의원 그 시장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견제를 한 거잖아요. 멋있다고 봤어요. 견제를 한 거니까. 의외로 그렇게 안 하네. 면제를 같은 당이라고 봐주지 않았잖아요. 나 기립투표 부결을 시장님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이런 거는 저는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만 긍정적인 것도 있었고 부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최초자가 많이 붙는 것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역사를 쓴 거네. 그렇죠. 시의회 역사를 이게 쓴 거네. 흑역사인지 아니, 그건 역사가 판단해 줍니다. 아닌지 모르겠어요. 백역사, 흑역사 다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이게 최초가 많았던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그 원구성도 있고 당선자 수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그렇죠. 많았잖아요. 그 고양시 의회가 33명인데 21명이 민주당이었어요. 이제 1년이 지났으니 이제 앞으로는 민주당 의원님들 이제 다수니까 조금 더 대화를 야당이랑도 많이 하는 그런 많이 하실 거죠? 우리 많이 하잖아요, 대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대화 너무 저희 많아요. 영입할 겁니다. 민주당으로. 자, 이거는 해당 행위 위험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번 의회를 보니까 강한 민주당 이걸 표방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1년 지나서 이제. 아니요. 처음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첫날부터 그랬죠. 첫날부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그렇게 이제 그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조금 실망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모르겠어요. 이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책임 정치고 예, 책임 정치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죠. 나쁘게 보면은 좀 독단적 결정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보시는 시야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멘트 하실 건 없으시고. 네, 없습니다. 예. 그러면 중립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도 좀 제한도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마이크 같은 거 꺼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이슈 네네. 성주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는 비슷한 시기였어요. 2달쯤 됐을 텐데요. 개원 이래. 문자 폭탄의 위력을 실감했던 이른바 GTX 킨텍스역 위치 변경 촉구안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GTX 킨텍스 역사 위치가 어디냐라고 요 가지고 좀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민들끼리의 어떤 민민 갈등이라고도 볼 수 그렇죠. 있는데 GTX역 위치가 그 대화 마을 쪽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즉 킨텍스 1전 시장, 2전 시장 딱 가운데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화마을 분들의 주장이고 원하는 이제 온누리 사거리. 온누리 사거리라고 할 수 있는 킨텍스 사거리라고도 하는데 즉 현대자동차 그 옆에 모서리 부분에 있는 사거리 거기가 지금 원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가져왔냐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주제가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1년을 되돌아보는 거니까 제가 아까 금정굴 조례 관련도 그렇고 이 킨텍스역 촉구안도 그렇고
아, 내가 의원이 되었구나를 절감한 거였죠. 나의 전화번호가 오픈이 됐고, 모르는 분들로부터 하루에 몇백 통의 문자를 받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치 활동인가, 의정 활동인가, 라는 고민도 좀 하게 됐었고, 저는 뭐, 일개 그냥 시의원이니까 하루에 그때 당시 한 300여 통 문자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의장님은 한 1,500통 정도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시민의 힘이 동시에 우리의 또 앞으로의 여정을 아주 절감했던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그 본질을 떠나서요. 그러니까 저에게 아주 각인됐던. 예. 네. 제가 이 이후로 보조 배터리를 구입했어요. 진짜로. 계속 올리니까. 왜냐면 배터리가 한 6시 되면 맞아요.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보조 배터리 처음 구입했어요.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그거 그렇지 않아요? 이 이후로인지 아니면 원래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건건마다 이렇게 문자들이 많이 와요. 요즘 이제 고양시의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네, 문자가 되게 많이 오고, 어떻게 보면은 시의원분들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 욕설 이런 게 막 들어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정작 이렇게 민원이라든가 정말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 민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못 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실제로 수백 제가 통이 이렇게 문자가 와보니까. 카드 그거 내역을 못 봐가지고 그렇죠. 한번 연체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문자가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네, 네, 네. 밑에 있는 중요한 문자들을 못 찾을 때가 네, 있죠. 네. 그래서 연락이 안 되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없죠. 몇백 통이 가버리면. 이 GTX 킨텍스 지역의 위치가 이렇게 이슈화 됐던 이유는 아마 이제 결국은 집을 재산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역 위치가 몇백 미터 이동함에 따라서 나의 재산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것 때문인데 킨텍스 측이랑 고양시 집행부랑 TF팀을 꾸려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지금 역사를 이전한다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원래 위치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덧 1년이 이제 돼서 저희들도 문자 하루에 뭐 2, 300통은 이제 내공이 좀 생겼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핸드폰을 2개씩 들고 다니는지 이유를 저는 사실은 이해를 못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 뭐 나쁜 짓 하려고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뭔가 숨기게 있는 분들이 그런 하는 줄 알았는데 예. 요즘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점. 예. 성경 의원님은 이미 2개세요. 전 알고 있습니다. 네, 번호가 2개인데 결국 똑같아요. 한전하러 오니까 어차피 전화 하나에 제가 번호를 2개 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냥.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저는 아. 핸드폰 2개인 줄 알았는데. 그 부가 서비스에 여러분 번호를 2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용 번호 하나, 그 전에 이제 번호 하나인데 결국 전화기는 한 대예요. 꿀팁이네요. 네. 3,300원인가 내면 됩니다. 뭐, 예, 나쁘게 보면은, 이거 민원 전화라고 힘드셨는데, 뭐 저는 또 좋게 보면은, 시의원들에게 관심 또 많은 사안이었다, 이 사안도. 뭐, 금정구도 비슷하긴 한데, 킨텍스 위치 변경은 조금 더 광범위한 분들이, 시민들에게 그 문자 폭탄을 좀. 진짜 본질 떠나서 좀 상징적인 것들이 되죠. 네. 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지금에 있어서는 또 3기 신도시 가지고 문자 폭탄이 계속되는 분들이 또 꽤 있어요, 아직까지. 예, 특정 시의원분들한테는. 네. 예. 의원님들이 2개씩 이슈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이슈는 아까 제가 미리 들었었는데, 이슈가 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예. 네. 본인들 위주의 이슈라고 뽑아달라고 했더니, 네. 저는 의원님 같이 얘기할까요? 저는 고향썰전입니다. 네. 아니, 저는 고향썰전입니다. 예, 고향설전이 본인들한테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고향설전 시작한 지가 한 달 반쯤 됐나요? 한 달쯤 됐나요? 저는 이 한 달이 정말 큰 분수령이라고 봤어요. 과연 본인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 아니, 이 한 달을 버틸 수 있나? 아니,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이 한 달을 꾸준히 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분수령이라고 봤어요. 근데 이걸 넘기면서 그래도 조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담도 조금은 줄었고, 약간은 이거에 하는 취지도 점점 하고 또 공부도 많이 되고. 우리가 계속 해낼 수 있나? 우리를 의심했는데. 그냥 보통은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이 한 3번 정도 하면은 뭐 이제 장단점 뭐 얘기하면서 예. 보통 이거는 현실적으로 뭐 현실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보통. 그러면서 저도 사실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이건 뭐 계속 할 거냐, 뭐 이건 뭐 어떻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분들도 많았는데
전 그 자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걸 더 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다.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 해주신 분들도 많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조차 관심이라고 해석하고 제가 앞으로 더 공부해서 더 잘하면 되는 거니까. 예. 네. 뭐 처음에는 좀 긴장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뭐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도 고가야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계속 주제가 나오고 있고 좋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좀 할 거 진짜 많아요,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뭐랄까요. 우리가 이것의 어떤 컨텐츠를 고르고 그것을 다루는 수위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니까 좀 자료를 기반해서 조금 정보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가면 조금 재미없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좀 빼면 댓글에 이제 뭐 정보가 없다. 예, 정보가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게 정식 어떤 뭐 시사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편적 구독자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좀 가볍게도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게 좀 숙제인 것 같아요. 예. 예. 좀 쉽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좀 약간 옆에 있던 옆집 사는 의원이랑 같이 요즘 고양시 어떻게 돌아가?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보도 많이 드리면 좋죠. 하지만 저희도 조금 정제해서 그냥 그렇죠. 시간도 있고 하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락 위주로 재밌게 또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또 딱딱해지고. 사실 그렇게 되면요, 저희가 정말 멱살 잡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중간에 위기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예,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이 당의 이런 이슈들이 다뤄지게 되면, 저희들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단끼리 극대극으로 네. 갔던 그 사건이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거기에서. 그게 큰 위기였는데, 그거 넘긴 게 컸어요. 맞아요. 그게 넘김으로써 우리가 더 이걸 더 할 수 있는 명분도 생겼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넘어가셨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언급을 했다. 예, 언급을 하셨던 게. 저희 예민한 주제 많이 언급했어요, 솔직히. 맞아요. 이제 이건 진짜 저희 내부적으로 첫 주제가 삼기신토이셨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진짜 저희 용기 있는 좀 알아주세요. 예, 시정질문 파행도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셨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아유, 앞으로 근데 이슈가 산적해 있습니다. 맞아요. 내일 모레 또, 예. 재료는 소재는 고갈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정기 구독자가 10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또 100만 명 아니고요? 10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또 100만 이런 명. 말씀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시청자분들이 어떤 이슈를 선택해달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맞아요. 참 좋을 것 같아요. 꼭 저희가 그거는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공부해서라도. 그럼요. 이게 공부해서라도. 제가 알기로 몇 명 이상이면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되면은 이제 주말이나 좀 많이 보실 수 있는 시간대로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한 3년 정도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시간 방송하려면? 최소 3년? 저는 올해 목표. 예. 올해 목표. 그럴까요? 저희가 재선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선? 내년에는 실시간 방송 한번 하는 사람이 걸로. 바뀔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폐지를 주장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앞으로 어떤 게스트분이 오셔서 어떤 전문 분야의 게스트분이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또 질문을 하고 의원님들이 뭐 그렇게 하는 시간도 마련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또 큰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런 이번에 정치인분들은 잘 만날 기회가 없으신데 저희가 예. 뭐 검증 아닌 검증 그렇죠. 국회의원 할수 후보분들 있고. 네. 초청해가지고 저 뭐 날카롭게 할 겁니다. 네. 네. 구독자 100만 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예. 후보 검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양시에? 예. 저희는 이제 장관님들 다 부르고 당연히 예, 그래야죠. 안 오시면 안 오셨다고 저 분명히 기록을 남길 거예요. 예. 추천을 했는데. 예. 심상정 의원님 또 부르고 네. 예. 다 불러야죠. 그러시죠. 네. 예, 고향썰전 앞으로도 뭐 좋은 방송 되도록 하겠고요. 예, 고향썰전 5회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죠. 왜 너무 근데 우리 편하게 한 거 아닙니까? 아유, 너무 길게 했어요. 편에도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야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되면 한 150명
네. 150만 명. 네, 이렇게 될 수 알겠습니다.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